안녕하세요. 올인원 장착 후기 제가 사용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. 작년 1월 달에 달아서 21년 1월, 그러니까 딱 1년을 썼어요. 장착하고 나서 사용 후기를 간단히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델명은 PX6이라는 10.1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이고요. 이게 원래 안드로이드 제품상 스펙으로는 처음에 제가 구입했을 때 안드로이드 9 버전으로 돼 있었어요. 근데 작년 7월인가 9월 달쯤에 그 업데이트를 한번 했는데 판매자 사이트에는 안드로이드 10이라고 그랬는데 안드로이드 10은 아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 10은 아니고 그냥 그 업데이트, 그러니까 자체 소프트웨어 안정화 시키려고 업데이트 시킨 것 같아요. 그런 개념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처음에 좀 버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냐면은 뭐 두세 달 초기화되는 현상이 있었어요. 근데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업데이트 버전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지금 한 4, 5개월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런 현상은 없어졌고요. 그러니까 초창기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 안정화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. 시동 키고 부팅을 하면 완전 초기화, 완전 싹 지워지는 거죠. 초기화가 되는 현상이 있었고요. 그 당시에 구입했던 분들은 좀 고생 좀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제품 장착하고 나서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. 사양적으로는 락치 계열의 그 CPU를 사용했고 램은 4기가, 그 다음에 저장 메모리는 64기가 였고, 터치 감도나 이런 거는 핸드폰에 비할 바는 아니고 국산 내비, 제가 이거 쓰기 전에 아이머큐리를 썼는데 M5를 썼었는데 차량 초기 구입할 때 장착을 했었어요. 그 당시에는 이제 매립 내비 중에서는 좋다고 해서 아이머큐리 하고, 제가 아이머큐리 설치할 때 BF200, 그게 가장 많이 매립을 했던 내비고요. 매립을 하고 나서 이 제품이 사용하는 1년 동안 사용하는데 뭐 전혀 뭐 큰 무리는 없어요. 초기화되는 현상 빼고는 한정적으로 내비하고 뭐 유튜브 보고 음악 듣고 영화 같은 경우는 재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은 걸 USB 연결해서 재생을 하면 전혀 무리 없이 가동을 하는 상태였고요. 뭐 솔직히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. 내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가 티맵을 원래 예전에 아이머큐리 쓸 때도 내비는 거의 안 썼어요. 왜냐면 맵 자체가 조금 적응이 안 된다고 하나? 설치하고 거의 후카용으로만 쓴 거죠. 그러니까 한 1, 2년 정도 쓰다가 나중에는 거의 쓰지를 않고 후방 카메라 용도로만 썼고,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버전이라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, 아틀란, 이거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더라고요. 세 가지 다.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. 제가 핸드폰을 알뜰폰 무제한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따로 유심칩을 발급 안 받고, 원래는 발급 받으려고 그랬는데 발급하면은 메인이 무제한을 쓰더라도 유심칩에 있는 거는 한정적이라고 그래갖고 아예 그냥 발급받는 걸 포기를 했어요. 그리고 사용을 하는 중인데 아가마라는 그 런처를 따로 깔았어요. 이거는 그냥 유료 어플인데 순정 메인 화면을 쓰면, 이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. 순정 메인 화면을 쓰면 부팅되는데 한 24초 정도 걸리고, 아가마 얘 어플이라는 런처를 깔았더니 한 3, 40초 정도 늘어나더라고요.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감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계속 이것만 쓰는 상황이에요. 부팅은 어차피 뭐 예열하는 과정에서 1분, 1, 2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고요. 올인원이 부팅이 돼서 내비가 나오게 세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쓰는 상황인데 티맵이 이제 거의 주를 이루고 카카오 내비는 가끔 한 번씩 써주는데, 제가 1년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음성 인식률하고 길 안내, 그러니까
티맵은 약간 버벅이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핸드폰이랑 같이 키고 가면 한 1초인가 그 핸드폰보다 조금 늦게 떠요. 카카오는 GPS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. 아틀란은 뭐 거의 안 쓰는 거고. 티맵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. 근데 티맵에서도 제가 뭐 항공맵으로 무제한이라서 항공지도를 이용해서 쓰고 있고요. 이 제품 보면은 화질이 조금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는 건데, 이거는 미등을 키면 보시면 미등을 키면 얘가 그 내비가 올인원이 내비가 밝아지고요. 미등을 키면은 어두워져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야간에는 눈부심 방지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목적지 치면 핸드폰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요. 이렇게 어차피 티맵 핸드폰 내비 티맵을 제일 많이 쓰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.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게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요. 기계 자체에도 마이크라는 게 따로 달려 있고 MIC라는 게 있고, 저는 마이크를 또 따로 달았어요. 외부 마이크로. 그래서 뭐 목적지를 뭐 누르지 않고 아리아 예 불러주면 연동이 돼서 목적지 주소 말하면은 아리아 군포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1번 군포역 1호선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이렇게 자동으로 안내가 되고요. 방향로를 거쳐가는 그다음에 목적지 경로입니다. 도착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주소를 칠 때 바로 음성으로 인식을 하면 돼요. 아리아 3번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1번 3복역 4호선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거쳐가는 경로입니다. 이렇게 음성 인식은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카카오 내비로 가보면 제가 써보다 보니까 카카오가 음성 인식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헤이 카카오 군포역 몇 번째로 길 안내할까요? 첫 번째 단동 군포역 1호선으로 길 안내 시작합니다. 헤이 카카오 3번역 몇 번째로 새로 길 안내할까요? 1번 3번동 3번역 4호선으로 길 안내 시작합니다.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카카오하고 티맵을 많이 쓰고 1년 동안 사용하면서 크게 뭐 내비 쪽으로는 불만은 없었고요. 그 외에 다른 기능들 보시면 음악 원래는 올인원 달기 전에는 내비를 켜놓고 내비를 켜고 음악 연동을 해서 저는
그 음악 선곡은 다음 곡 넘길 때는 (10인치의) 화면을 분할을 하니까 시야각이 좀 작아져서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쓰지는 않고, 되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. 되는 건 확인이 되고,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부팅 전에 퀵 후방이라고 그래갖고 요게 후진을 바로 먹어요. 저는 전방 카메라가 있어서 같이 이제 뜨는데, 만약에 시동을 끄고 켜고 우리는 전원을 주고 바로 후진해야 될 상황에는 이렇게 퀵 후방 카메라가 됩니다. 그러니까 빠른 부팅 중에도 후방 카메라는 바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. 보시면 탐색 화면 분할이라고 나와요. 이거를 온시켜 놓으면 내비를 쓰면 같이 이제 화면 분할로 쓸 수 있고요. GPS 지금 다리 밑이라서 감도가 좀 안 좋은데, 제방사라는 거를 또 달았어요. GPS 감도가 안 좋으면 외부에 제방사라는 게 있는데, 외부에 하나, 수신 안테나 하나, 내부에 수신 안테나 하나 해서 얘를 또 올인원의 내비로 또 수신을 해줘요. 요거를 설치를 했고요. 그거는 이제 설치는 보시면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회원수를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. 유튜브도 채널 바꿀 때 뭐 지정하지 않으면 핸들 버튼이 먹더라고요. 그 다음에 차량의 그 차량 설정 같은 경우는 연동이 돼 있어서 순정 트립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.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건 설정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에 보면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따라서 같이 돌 수 있게, 깜빡이 소리,
제일 좋은 거는 스피커 연동이 되니까 국내 내비는 옥스로 연결을 해서 뭐 음질을 크게 따지진 않지만 그 스피커 그러니까 내비에서 볼륨을 높여주고 차량에서도 저희 볼륨을 높여줘야지만 같이 올라가고요. 근데 얘는 스피커로 다이렉트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되는 거거든요. 뭐 따로 뭐 내비의 볼륨을 올려주고 차량의 그 볼륨을 올려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.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USB도 따로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나와 있어서 언제든지 꼽아줄 수 있고 데이터를 뭐 넣었다 뺐다 노래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넣었다 뺐다 해줄 수 있고요. 이렇게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. LS 등급 같은 경우에는 순정 USB 잭도 없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블루투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링크 같은 경우는 뭐 블루투스 통화하려고 많이 장착한 걸로 알고 있고요. LS 등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인원이 달면은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. 블루투스 통화되고 그 다음에 USB가 있기 때문에 뭐 음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을 하는 상황이고요. TV 어플이라는 게 있는데 안전을 지키는 백신입니다. Next. 보다 빨리 하는 것 같은데? 근데 우리 하나 더 남았다? 경제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실 학교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국내 경제 여건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동결하기로 결정을. 어플을 깔면 텔레비도 뭐 잘 나옵니다.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. 인상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또는 인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어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. 헤이 카카오 안양역 몇 번째로 길 안내할까요? 첫 번째 안양동 안양역으로 길 안내 시작합니다.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이게 알리 제품이라 뭐 얼마나 쓸지 모르겠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괜찮은 것 같고요.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.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. 1기가나 2기가 보다는 차라리 이게 STM32라 MCU 버전이 그 호환성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자체 어플을 쓰는 게 가장 빠르고 불편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. 1기가 제품, 2기가 제품 다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저렴한 가격에 쓰기에는 어차피 올인원 자체가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. 나오는 제품들이.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
하드웨어적인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4기가에 64 전혀 무리 없이 쓰고 있고요, 현재까지는. 근데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고사양 버전이 나오는 거니까 내비 같은 경우도 뭐 5년 10년 쓴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국내 제품이 나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좀 멀티로 쓰겠다 하시면 올인원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내구성이 얼마나 갈지는 뭐 저도 딱 1년 됐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